수입물. 네, 수입물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아, 수입물이랑 수인이랑 다른 거예요? 약간 수입물은 느낌이 좀 그래요. 네, 오늘도 그런 게임 전문가 위줄로님 모셨습니다. 오늘은 부정할 수가 없네요. 부정할 수 없죠. 그런 게임이에요. 예, 그런 게임 전문가 위줄로가 부정할 수 없는 바로 그 게임.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게임은 전쟁과 네. 복수를 테마로 한 드라마틱 시뮬레이션 RPG 전장의 푸가입니다. 그냥 JRPG입니다. JRPG. 네. 개인적으로 사실 예전에 이게 나온 지가 한 6개월 이상 됐잖아요. 거의 이제 한 반년, 그렇죠. 예. 반년에서 1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네, 반년이 좀 넘었는데 처음 나왔을 때부터 개인적으로 좀 눈여겨봤던 작품이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한글화가 안 돼가지고 처음 나왔을 때. 처음 나왔을 때 이게 한글화 예정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이게 3개월 후에 해주겠다라고 맞습니다. 했는데 밀려가지고 한 5개월 있다가 한글화가 됐죠. 네, 근데 그때는 이미 다 식은 상태. 한글화가 안 돼서 조금 아쉬웠던 작품이면서도 그 당시에 아, 이거 위줄로라면은 왠지 해볼 것 같은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잊지 않고 어김없이 가져와준 그 게임 바로 전장의 푸가입니다.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 할인하면서 뿅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지금이다. 네. 사야겠다. 네. 그래서 사서 바로 즐긴 플레이를 거죠. 하고 오늘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이 게임을 이제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서 게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이 게임은 딱 그 세 가지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음? 전쟁, 전쟁, 복수, 복수, 퍼리. 퍼리, 네, 퍼리. 퍼리는 모르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 이제 수인을 뜻하죠. 수입물. 네, 수인물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아, 그냥 수입물이랑 수인이랑 다른 거예요? 약간 수인물은 느낌이 좀 그래요. 왜? 아, 수인이 나오는 뭔가 서브컬처를 수입물이라고 하잖아. 그래도 물은 붙이지 말아요. 네, 수인. 느낌상 뭐가 이상해. 알겠습니다. 뭐 잘못한 느낌이 들어요. 전쟁과 복수 그리고 수인 이 세 가지 단어로 함축할 수 있는 게임 바로 전장의 네. 푸가인데 이 게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은 제작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이 회사 자체는 굉장히 유명하죠. 사이버 커넥트 2. 예, 나루티미 스톰으로 굉장히 네. 좀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제작사이기도 하죠. 사실 이 회사가 JRPG나 이런 장르에 좀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전에 그 제가 좋아했던 다텍 시리즈가 이 회사 작품이에요. 아, 다텍.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좀 경험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음. 충분히 스킬은 있다. 음? 그리고 이번에 전장의 푸가 자체가 이 시리즈 자체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세 번째 작품이죠. 네, 예. 3부작이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작품이랑 두 번째 작품이 전부 비함그라에 너무 오래된 게임이라 좀 접하기는 힘듭니다. 저도 네. 이번에 사실 처음 접했고 1, 2편은 못 해봤는데 근데 이 작품만 즐겨도 이 작품 자체가 프리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이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이다라고 또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일단락을 내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복수랑 전쟁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1, 2, 3탄을 이제 차근차근히 준비해가지고 냈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박찬욱 감독이 아까 이런 거 잘하잖아. 복수 3부작 이래가지고. 좀 박찬욱 감독님한테 죄송한데. 네, 특장점 아까 처음에 네. 이제 유줄로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장 저는 이 게임을 처음 접했을 때 좀 눈에 들어왔었던 게 등장인물이 말 그대로 그 수인물. 근데 수인인데 굉장히 어린 아이들. 네, 고양이랑 개를 의인화했는데 아이로 묘사를 한 그 독특한 이미징이 저는 처음에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일단 이미지 자체 이 게임에 있는 일러스트나 이런 걸 전부 다 봤을 때 복수나 이런 게 떠오르지 않죠. 굉장히 따뜻하고 목가적인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 갑자기 전차를 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랑 스토리랑 약간 좀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또 그런 이제 반전에서 오는 재미가 이 게임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거기서 굉장히 이제 호기심을 끄는 요소가 되죠. 네, 그리고 스토리 자체도 전쟁의 참혹함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게임을 이제 딱 플레이해서 1장만 플레이해도 딱 느낌이 옵니다. 아, 2차 세계대전이 맞아요. 모티브구나.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그 독일의 침략을 받은 어떤 나라가 나라에 있는 소년들이 복수를 하게 되는 자기 부모님들이 이제 잡혀있는 수용소로 그 전차를 타고 복수하러 가는 네. 그런 게임이죠. 그 2차 세계 대전이라고 딱 찍어서 이제 좀 이미징이 되는 부분들이 군복. 예, 군복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그 나치를 네네. 좀 상징화, 약간 좀 형상화하는 그런 군복들이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좀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편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노골적이죠. 네, 그 요새 일본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데 보면은 네. 굉장히 동화적이고 약간 목가적인 그런 일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용은 굉장히 좀 진중하고 좀 그 무서운 그런 이야기를 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장르가 이제 최근은 아니고 한 5, 6년 됐어요. 일본에서는 이게 좀 유행을 했었거든요. 이런 한때.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의
그 작화와 스토리에 괴리감을 좀 주는 음. 그런 작품들이 좀 인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도 최근 이제 조금 인기가 생기기 시작했죠. 뭐 예를 들어서 메이드 인 어비스라든가 이게 이런 게 최근에 이제 저희 밴드에서도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됐었던 작품이거든요. 보면은 굉장히 귀여운 그림체 거기도 나옵니다. 동화예요. 근데 막 팔 부러지고 막 그런 게 아주 세세하게 다 나오거든요. 막 온몸이 해체되고 막 이런 게 이게 한때 유행했던 스타일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게임의 장르 기본적으로 RPG잖아요. 네네. 턴제 RPG거든요.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인터미션이 나오고 이제 전투가 이어지고 이런 식의 진행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전투 시스템이 꽤나 괜찮은 편이에요. 이게 전투가 처음에 딱 해보면 너무 쉽거든요. 근데 이게 한 2스테이지, 3스테이지만 가도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맞아요. 예. 올라가면서 이게 별거 아닌 이제 진짜 가위바위보라고 그때 얘기하셨죠. 그거랑 같은 정말 쉬운 게임인처럼 하면서 그 레벨 디자인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맞아요. 되게 꼼꼼하게 해놨어요. 네, 그리고 또 공중이랑 지상적을 나누고 또 이제 그 무기마다 이제 쉴드도 따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걸 다 계산하다 보면 굉장히 집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그 캐릭터 등장하는 내가 조작할 수 있는 아이들에 따라 능력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특기도 다 다르고 사용하는 무기도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전투 중간중간에 바꿔줄 수 있잖아요. 배치를 계속 바꿀 수 있는데 다만 한 번 바꾸면은 이제 3턴 동안 그걸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앞을 한 3-4턴 이상의 앞을 미리 예상하고서 전략을 짜야 되는 그런 맛도 있는 작품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 게임의 그 전투에서 가장 재밌었던 게 전체 동료가 12명입니다. 12명 중에 우리가 전투에서 내보낼 수 있는 건 총 3명이에요. 이러면 보통은 딱 키우는 것만 키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3명 뒤에 얘들을 어떤 그 다른 동료로 서포트하냐에 따라서 능력치가 완전히 천차만별 바뀌고요. 맞아요. 또 얘네들 3명 조합으로 무조건 깰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12명을 다 돌려가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조합이 나와서 더 재밌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인 리소스 관리를 계속해서 신경 써줘야 되는 그런 전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했었던 게임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인트로? 아, 그렇죠. 예, 인트로가 아니었나 싶어요. 아, 나는 이 그림체로 초반에 와 이렇게 이거를 풀어낸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처음에 튜토리얼이죠. 사실 1장은. 네. 그거 하면서 보통 원래 보스를 잡을 때 이런 게임은 당연히 모두가 힘을 모아 자, 받아라 하고 가자! 하고 필살기 쓰기 마련입니다. 네. 당연히 그런 분위기인 줄 알았어요, 저도. 네. 그래서 필살기를 쓰는데 누가 쓸지 정하래. 그래서 필살기 쓰는 아이에 따라서 기술이 바뀌나 보구나.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들던 애를 하나 넣었거든요. 맞아요. 그랬는데 쏘고 나니까 그 애가 없어졌어. 그 애를 갈아가지고 최종 무기의 에너지원으로 쓴 거죠. 그 무기 이름도 소울 캐논. 소울 캐논. 네. 예. 정말 이렇게 담백하게 그냥 애를 보내버릴 줄 몰랐어요. 게다가 1장부터. 예, 그게 1장에 나오고 튜토리얼에 나오고 그게 진행된 다음에 내가 친구를 소모해가지고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튜토리얼에서부터 그대로 나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애들이 멘탈이 한번 갈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차에 이 아이들이 타고 있는 전차 고대의 전차 타라니스거든요. 타라니스 아래에 있는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시간을 되돌리죠. 맞아요. 예. 되돌려서 소울 캐논 없이 한번 전투를 이겨봐라. 그래서 없이 이기고 나서 깨닫게 되죠. 이 게임에서 내가 소울 캐논을 쓰면 좆되는구나. 네, 맞아. 그래서 그 이후의 전투에서도 그 내가 게임 오버, 이 보스에게 당할 위기가 되면은 그 탱크 안에 있는 영혼이 계속 말을 걸거든요. 소울 캐논을 써라. 쓰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의 그거예요. 저희가 그 독수리 오용제에서 응. 버드 미사일을 쏴요. 맞아요. 그거예요. 맞아. 그거야. 근데 쏘면 좆되는 거 알잖아요. 이게 튜토리얼에서 내가 워낙에 강한 충격을 받았었기 네네. 때문에 이게 써도 돼요. 사실 써도 되는데 나도 모르게 굉장히 강력한 금제가 됩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엔딩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되게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또. 맞아요. 예. 이거는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사실- 이거 하고 나서 한번 약간 멘탈 나갔었거든요. 이건 진짜 한번 보셔야 돼요. 사실 이게 초반에 그런 강력한 그 인트로와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그 임팩트에 반해 그 최종장까지 이어가는 그 중간 부분이 조금 루즈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한 3장에 4장 넘어가면 아까 전투가 어려워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4, 5장 되면 이제 동료들이 모이면서 난이도가 갑자기 급전직하하면서 3, 4장 정도가 굉장히 지루한 플레이를 좀 이어가게 됩니다. 네,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느낄 수 네. 있는데 그 최소한 후반부로 갈수록 나오는 그런 이야기의 반전이라던가 특히나 이제 다회차 플레이를 통해서 진엔딩이 존재를 하는데 이 진엔딩의 약간 충격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감내할 만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솔직히 조금만 더 잘 만들었으면 이 게임은 진짜 풀 프라이스를 받아도 될 게임인데
조금이 아쉬워요. 그 한 발자국이 너무 아쉬웠어요. 맞아요. 사이버 커넥트잖아. 최선을 다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이다. 이 정도면 만족한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장 F가 저희가 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위즐로님이 추천해주신 게임이니까 총평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이 지금 이미 발매한 지 한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정가를 주고 사도 별로 후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가를 주고 사도 된다고요? 근데 물론 저는 할인해서 샀습니다. 할인을 자주 하나요? 이 게임이 제가 본 것만 2번 이상 할인한 걸 봤거든요. 6개월 사이에? 네. 뭐야 나는 5만 원 주고 샀는데 난 저가 주고 샀단 말이야. 제가 알려드렸을 때는 할인을 하고 있었어요. 충분히 정가를 주고 사도 만족할 만한 게임이지만 할인을 자주 하기 때문에 할인하는 기간을 노려라. 이 게임이 이제 최근에 한 번 더 할인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게임 패스에 들어가지 않아요.